집을 짓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설계나 업체 선정에서나 그리고 공사하는 단계에서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공사 기간도 많이 줄어들고 공사 비용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될지 알아봐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지을 때 옆에 전문가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건축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레파토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막상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짓는 단계에서 전문가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저희가 해외여행을 만약에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모르니까 그냥 단체로 가서 가이드 따라만 다녀도 저희가 관광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어떤 가이드를 만났느냐에 따라서도 관광의 질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코스 일정이라든지, 그렇게 가이드를 두기 싫어서 자유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항공권이나 숙박권 이런 것도 제가 다 알아서 스케줄을 잡고 거기에 관광지나 밥 먹는 것까지 코스를 다 제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몇 달을 그렇게 고민해서 가도 사실은 그 일정대로 못 다니고 그냥 오는 경우도 허다할 겁니다. 저희가 산업 전문가들도 등반을 할 때 자기 혼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현지에 있는 그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셀파의 도움도 받고, 사실은 셀파들이 더 잘 올라가고 더 지리를 잘 아니까 원체 많이 자기 앞동네처럼 다녔으니까 전문가들도 올라갈 때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TV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외국에는 국립공원도 너무 크니까 목적지가 저 위에 보이는 등산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가이드가 많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혼자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옆에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길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 여행이나 잠깐 등산하는데도 옆에 가이드가 따라 붙는데 전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도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옆에 누가 친척이 누가 지어봤다, 또 누가 짓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신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했던 게, 이 집을 짓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이면 뚝딱 만들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었던 집은 건축주분하고 처음 만나서 준공하기까지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설계하는 단계가 꽤 오래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겨울이 있어서 그게 좀 지나서 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1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저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그런 걸 많이 올려놨는데,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난 다음에도 전체적으로 집을 짓는 단계에서 한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설계하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예상 공사 금액을 정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 그리고 실제로 공사하는 3단계,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이 3단계 중에서 3단계 전부 다 건축을 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받아서 집을 진행해도 되고, 첫 번째 2단계까지 도움을 받고 3단계는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그 업체하고 같이 집을 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집을 짓겠다고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거나 놓치고 일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받아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례가 뭐냐 그러면 제가 한 1년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설계 사무실 소장님이 자신의 세컨하우스를 설계를 해서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견적을 한번 했는데, 도면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외장재나 이런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외장재가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맞냐고, 이거 어떤 거냐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집을 자기가 설계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누가 뭐 그거 괜찮다 그래서 그냥 넣어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반대로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길래 이 제품을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으로는 그 외장재를 쓰기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거였습니다. 내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강마루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느 회사의 특정 제품을 남바까지 해서 기입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제품은 단종일에서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제 바닥재에 이렇게 스펙을 박아 놓으셨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돌아온 대답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인터넷 뒤져다 보니까 그냥 바닥재 괜찮아 보여서 자기가 그냥 적어 놨다고. 그 제품이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단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한 단면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내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자기의 예산보다 도면이 과해서 아직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시는 소장님이 자신의 집을 짓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설계를 해오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3억밖에 없는데 집은 4억, 5억짜리 디자인을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 하면 설계 사무실에다가 그냥 자기가 그냥 이거 쓰고 싶다 그러면 설계 사무실을 그냥 적어 놓는 겁니다. 근데 예산이나 이런 거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냥 디자인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시 그 도면을 처음부터 가서 수정을 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수를 줄인다든지 내 외장재를 고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적당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설계를 다 하고 업체에다가 견적을 넣어보니까 터무니없는 견적서가 나와서 공사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잡아가는 역할을 해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하는 단계라든지, 그리고 이 예산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건축주분이 다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얼마의 공사비가 적당한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ABC 견적을 받아봐서 그 금액 중에 고른다 그러면 어디에서 솔직히 속되게 눈탱이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집이 정상적으로 지었을 때는 한 4억 정도 공사비가 들 것 같아 예산이 나왔는데, A라는 업체는 3억 5천, B라는 업체는 4억 천, C라는 업체는 4억 5천. 그러면 적당한 비용이 4억 정도라 그러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두 번째를 고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제 생각에는 첫 번째를 고를 겁니다. 근데 3억 5천이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업체가 견적을 잘못 넣었거나 또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어느 정도 공사 비용이 적당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짓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게 잘 끝났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 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사실은 그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보면 건축주분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건축주분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에 철근이 몇 가닥 들어가는지 그거는 건축주가 선택하거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면에는 철근이 20가닥 들어가야 되는데 한 10가닥을 빼달라, 그건 절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단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추위를 많이 안 타니까 단열재 그렇게 두꺼운 거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남부지방이니까 그렇게 안 추우니까 단열재 도면에 있는 것보다 더 줄여서 시공해달라, 그거는 건축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열재 규격은 그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하로는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이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니까 비싼 재료도 있고 저렴한 재료도 있고, 그리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거는 건축주분이 다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뭐 강마루를 할 건지 강화마루, 뭐 장판을 할 건지 건축주가 다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벽지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타일의 종류도 나중에는 건축주분이 다 고르셔야 됩니다. 하물며 수도꼭지 하나도 다 고르셔야 됩니다. 변기나 수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싱크대나 조명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는 상당히 고를 게 많습니다. 방문에 손잡이 하나까지도 골라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제 생각에 시공자를 잘 만나면 그걸 잘 선택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기 하나를 고를 때도 건축주분이 이런 변기를 골랐을 때 이런 변기들은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뭐 B는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럴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의 폭이 있으면 장단점을 설명해 주고 그 중에 고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사실은 시공자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시공자가 잘 해주면 괜찮은데 그냥 알아서 골라라 그러고 알아서 갖다 달라 그러고 건축 공사비용이 빠져 있으니까 알아서 시공해라 그러고 그래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가이드 역할을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집을 하나 지을 때 저 역시도 엄청 많은 재료 중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제가 집을 지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처음 해보는 집주인분들은 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생하게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설계나 업체 선정에서나 그리고 공사하는 단계에서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공사 기간도 많이 줄어들고 공사 비용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